네, 안녕하세요. 진혁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큐레이터의 질문들로 돌아왔는데 오늘은 이자연 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먼저 알고 있는 자연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자연님은 일단은 시내 21에서 글을 쓰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글을 가장 잘 쓰고, 또 본인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젠더적 관점에서 이런 미디어 비평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루고 있는 팬덤 문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미디어 안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건데, 자연님은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자연님 언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거든요. 자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저는 이자연이고 지금 신의21에서 영화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하고 있지만 그 애니메이션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우리 자연님이 원래 약간 말 되게 잘하는데 중간중간에 웃음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문장을 끝맺음을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약간 대화에 집중하다 보면 또 몰입이 돼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님 만나서 반갑고 자연님과의 인연이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어요. 맞아요. 그쵸? 네. 진짜 한 2019년은 되지 않았나? 18년, 19년? 네네네, 맞아요. 19년? 그쵸. 19년부터였구나. 그럼 네. 벌써 5, 6년? 네. 이렇게 알고 지냈고 그 사이에 또 각자가 나름 성장을 해서 자기 거를 뭔가 사부작거리고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우리 처음 만난 그 계기를 한번 잠깐 얘기해 주세요. 그때 제가 이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에 다니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1인 가구 여성들을 그들의 이제 1인 가구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의 삶을 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기 위해서 많은 주거 형태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진영님 유튜브를 보고서 너무 관심이 가서 이제 연락을 드렸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가족들이랑 거주하고 그러니까 계셔가지고 1인 가구 매거진이라서 1인 가구를 조명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혼자 살고 있지 않고 맞아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있어서 맞아요. 결국엔 참여를 못했어요. 네. 그쵸? 그래서 너무 이제 아쉬웠지만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인연을 좀 이어가고 있는 사실은 아무것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맞아요. 인연이 이어진 거 보면은 뭔가 저희가 약간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성격이 자연님이랑 나랑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되게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서 잘 맞는 걸 보면 그게 너무 우리 사이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딱 봐도 저 둘 너무 비슷하고 결이 잘 맞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뭔가 되게 둥글둥글하게 연이 이어간다는 게 오히려 그런 사이라서 저는 자연님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 맞는다고 해주세요. 잘 맞죠? 잘 맞으니까 지금 사실 이러고 있는 거지.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바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는데 오늘 나누게 될 뭐 키워드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그리고 하위 문화, 뭐 팬덤, 문화 권력, 오타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조금 더 즉흥적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진짜 그냥 묻고 싶었던 좀 단순한 질문이 있어요. 네. 이 덕후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뭔가에 엄청 몰입해서 막 빠져 사는 이런 사람들 덕후라고 하고 또 오타쿠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오타쿠는 자연님은 약간 타고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약간 훈련된다고 보세요? 좀 타고나는 게 많다 아니면은 오타쿠도 약간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만들어진다? 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디깅하는 게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체득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체득해 나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할 수 있고 해도 그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나의 상상을 더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환경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나의 어떤 태도에 이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게 저랑 엄청 반대되는 생각을 네. 사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약간 오타쿠가 타고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좋아요. 지금까지. 네. 왜냐면은 제가 딱 타고난 오타쿠여서 음. 그냥 10대 때부터 우리 소위 말하는 빠순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저의 굉장히 프라이드인데 빠순이 출신이라는 게 되게 프라이드인데 근데 자연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특히나 요즘에는 자기가 뭔가에 빠져서 좀 과할 정도로 다시 무언가를 파생시킬 정도로 빠져있다라고 하는 게 좀 미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타쿠라는 게 또 훈련되고 더 경험할.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타고나다 보니까 빠순이 기질에 타고나다 보니까 숨어서 하는 그 몰래 하는 덕질을 아주 뭐랄까 타고났구나. 네, 이가 나 있다니까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아닌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오타쿠인. 아무튼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 게 제 사실은 마지막 덕질이 13살 때 이제 G.O.D였거든요. 저의 처음 덕질의 포인트였죠. 아 진짜? 네. 근데 그때는 비디오 녹화가 가능해가지고 그쵸. 그들이 나오는 모든 영상을 이제 녹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다 못해 그 TV 광고로 나오는 그 찰나 15초도 녹화하고 싶어서. 그치. 그 광고가 나오는 시간대를 확인해서 이게 15초를 또 녹화를 했던 그런 어떤 집요한 구석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실 많은 거에 그렇게 열광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종의 머글의 삶을 살았던 시간이 더 오래 길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23년 그 2년 전에 이제 슬램덩크 그 만나면서 그쵸. 갑자기 또 이렇게 불처럼 일으켜진 건데 그랬던 거 보면은 사실 이제 그동안 거진 20년 동안 잠잠하게 지냈던 그 DNA가 다시 발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묻고 싶었어. 왜냐면 제가 다 이런 식일 것 같은데 10대 때 그렇게 이제 아이돌을 좋아했던 여성들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제 주위에 여성 친구들이 많으니까 여성을 기준으로 네네. 얘기를 해보면 10대 때 아이돌을 좋아했던 이제 친구들이 20대 때는 진로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거 생각하고 나름 현실 연애도 좀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맞아. 그냥 뭐가 이제 주변에 뭔가 둘러볼 만한 진짜 정신이 없어서 20대를 나름 뭐 열심히 뭐 이렇게 보내요. 뭐 해외여행도 한번 가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되면은 어차피 먹고 사는 거는 어쨌든 먹고 살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다시 주변을 이제 좀 모색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데 이제 연예인을 좋아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연예인 왜냐면은 그분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어떤 그 환상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도 되게 외로운 부분이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아주 많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서 30대가 되면서 오히려 저도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즉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이유가 그 애니메이션을 이제 좋아하는 그 마음도 이제 생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 뭔가를 좀 무조건적으로 약간 영원 불멸하듯이 사랑하는 이 태도가 우리 삶에서 진짜 갖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삶의 태도, 정말 이 유일한 이런 감정이 왜 이 덕질을 할 때 나오는 걸까? 도대체 이 덕질이라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감정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팬덤 문화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된 케이스거든요. 네. 그럼 자연님은 그 팬덤 문화 그리고 좀 더 정확히는 자연님이 그 주목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팬덤 문화에 좀 빠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저의 불씨를 다시 이제 키워줬던 그 슬램덩크를 기점으로 이 팬덤에 대해서 더 빠져들었었던 건데 이게 마치 이들이 어딘가에 진짜 실존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대하는 그런 행동과 태도들, 팬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의 일례를 들면 그 슬램덩크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CGV 자체에서 응원 상영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클래퍼 같은 거 치면서 그냥 응원 정도 하는 상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팬들이 직접 말도 하고 장면 단위에 직접 말을 거는 그런 극 외향인 너무 재밌겠다. 외향인적인 그런 팬미팅이네요. 맞아요. 일종의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호불호가 무척 갈리지만 근데 이제 거길 갔는데 그 어린 태섭이 초등학생 태섭이가 이게 농구 시합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향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힘내 막 너무 수고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약간 제4의 벽이라고 하죠. 작품과 그 관객 사이에 어떤 쳐져 있는 그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느낌? 혹은 이게 반대로 생겨지는 듯한 그러니까 그동안 제4의 벽이 이제 작품에서 관객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좀 생겨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로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삶에 이들을 되게 초대하고 싶어하고 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결되고 싶어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이 여성 관객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너무 귀엽고 그리고 그것들을 주축으로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이들을 되게 뭐랄까 연구의 어떤 탐색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바라보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슬램덩크를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그 영화관에서 봤을 때 그 작품 내용 자체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캐릭터들도 너무 생생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이제 매력적이었지만 그것에 완전히 이제 몰입해서 정말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존재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쏟아붓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그게 감명 깊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로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요게 맞나요? 이렇게 빠지게 된 계기가?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제가 처음에 초안 보내드릴 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이렇게 보이고 같이 함께 그 시대를 숨쉬고 그쵸. 나이 들어가는 그 시간이 조금 더 쌓이는 경우라면 그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슬램덩크 30년 전에 연재됐지만 그쵸. 지금도 여전히 저희 앞에서는 고등학생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불변한 것들 존재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무한하게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힘에 대해서 이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랑 결국에는 자연님이랑 좀 비슷한 게 저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너무 관심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은 우리가 흔히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이제 기운이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사랑을 할 때는 그냥 에너지가 이제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랄까 사람이 결국에는 사랑을 오히려 해야지만 약간 힘이 나는 존재라는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이제 표출하고 들여다보는 일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팬덤 문화에서 그러면 자연님이 특히나 흥미롭게 보고 있는 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건지 좀 궁금했어요. 어떤 한 작품 이게 꼭 그 애니메이션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또 아니고 또 아이돌 문화에도 또 적용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 장르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2차 창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들 해요. 혹시 잘 아시나요? 제가 아까 빠설 출신이라 말씀을 드렸을 텐데 까먹으셨는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팬의 팬이 아, 되기도 하죠. 맞아요. 맞아요. 저 다 알아요. 너무 정확하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2차 창작이 필요하다라고 할 만큼 이런 약간 뭐랄까 자발적인 바이럴 혹은 자발적인 팬아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어지는데 근데 저는 이 2차 창작의 묘미가 원작이 알려주지 않는 어떤 선에서 그 빈틈에서 여성들이 상상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정말 많은 그 영감을 많이 얻었었는데 뭐랄까 예를 들어서 원작 안에서는 절대 만나지 않았을 두 인물들이 이들이 한 번에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상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조합 같은 것들을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합숙에서 같이 있었던 3학년들이 있다면 같은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그 합숙조라고 말을 한다거나 하이큐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상상을 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작은 어떤 씨앗 중심이지만 그것을 유지시키고 혹은 확장시키고 연장시키는 건 팬들의 상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굉장히 좀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뭐랄까 그 공간화 이런 상상을 공간화 시키는 게 이제 하나의 일종의 카페 문화. 생일 카페처럼 그쵸. 그 캐릭터를 물성으로 소비할 수 있는. 맞아요. 네. 이게 공간화의 어떤 특성이 뭐냐면 아이돌 문화에서 온 건데 생일 카페는 생일을 맞이해서 약간 생일 축하 파티를 해주는 듯한 그 카페를 운영을 하는 거죠. 실제 카페를 빌려서 대관해서.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꾸며진 걸 보는 것도 재밌지만 거기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재미가. 특전 꼭 받아야죠. 재미가 특전이 있어요. 몇 년도부터 특전을 가지고 있느냐도 사실은 권력이죠. 그렇죠. 다 알아 어떡해. 맞아요. 그런데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실존하니까 실존 아이돌의 사진 같은 거를 활용해도 된다면 2D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진짜 원작 그 자료 IP를 사용하면 이게 저작권에 저촉되니까 팬들의 협력물 그림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2차 안에서 2D로서만 존재하던 인물이 공간화, 3D로서 이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여기에 존재하는 듯한 여기에 있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또 무엇보다 여기에 어떤 컨셉이 부여될 때 거기서 보여지는 이제 여성들의 어떤 귀여운 욕망 그리고 어떤 염원 같은 게 느껴져요. 그 슬램덩크 를 제가 이제 좋아했으니까 그것을 예시로 든다면 이건 실제로 카페화 되는 데는 연결되지 못했지만 굉장히 좀 독특했던 컨셉이 그 원작 안에서 정대만이 이제 부상을 입고서 오랫동안 약간 공백기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면까지도 이제 그 원작 안에서 짧게 다뤄지는데 그래서 정대만 병문안 가게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갔다면 이게 카페로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됐다면 그 안에서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 그 정대만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이제 힘을 내라고 말을 해주는 상황이 펼쳐졌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귀엽고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진짜 내 위로, 그러니까 홀로 보냈던 그 외로웠던 시간에 내가 같이 개입하고 싶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너무 잘 느껴져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인상적으로 보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외전을 공간으로 만든 거네. 맞아요. 외전 또 봐줘야죠. 외전 보면서 이제 눈물 막 나는 거지. 원작의 그 흐름의 틈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맞아요. 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감정 그러니까 누군가를 다정하게 대해주고 아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되게 타인을 위하는 감정을
어딘가에 되게 쏟아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런 대상을 우리 현실 세계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면 상처로 돌아오니까, 실제로는. 근데 2D 친구들은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는 우리의 그 욕망이 거기에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거를 봤을 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것에 이제 같이 동조를 하면서 그 좋은 감정을 아낌없이 좀 뿜어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님한테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점이 근데 그런 오타쿠 문화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타쿠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원래는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이 강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초반에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사회가 변화하면서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 오타쿠가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역할로 바뀌었는데 그 안에서 특히 이제 2030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제 오타쿠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애니메이션 시장 또는 그 오타쿠들이 소비하는 어떤 것들을 다 약간 그 자주우지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만큼 문화 권력을 가진 존재로 이제 급부상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이제 많이 읽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었던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어떤 것들을 한번 의심해 보게 되냐면 이렇게 2030 여성들에게 문화 권력이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고 다 조금씩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는 시장과 그 주체들은 그 소비자를 그 문화 권력자를 정말 대우해주고 있나? 두려워하고 있나? 그러니까 뭐 손님이 왕이다 이런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렇게 여성들이 그렇게 문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부상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사회적 움직임으로 다 눈치를 채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연구 대상으로도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 자연님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런데 정말로 그것을 그 산업의 종사자들, 그 중에서도 그 산업의 결정권자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나? 우리의 문화 권력을 인정해주고 있나? 라는 뭔가 생각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거든요. 자연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애니메이션으로 좀 폭을 구체적으로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그 극장 측에서는 여성 관객들을 확실히 인지하고는 있어요. 특히 이 애니메이션의 소비층이 2030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거든요. 뭐 일례로 한 편의 신작이 나오면은 이제 N주차에 걸쳐서 이제 특전을 주는데 그 요즘 여성들이 좀 환호하는 굿즈 형태가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주요하게 집중해서 이렇게 리서치해서 반영해서 나오는 방식들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렇게 포스터와 엽서 이런 지류 형식의 그 굿즈가 많았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PET 스탠드, 그러니까 진짜 그 자기 사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올려둘 수 있는 그런 굿즈라던가 그러니까 조금 더 그 굿즈 다양성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냥 여성 관객을 소비자 측면으로 바라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을 이렇게 잘 대우해주고 이렇게 뭔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모자른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진짜 이 여성 관객들을 위해서 이들의 어떤 그 조금 더 감상하기 좋은 환경, 어떤 문화 여건 이것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한다면 제작사, 배급사, 뭐 영화, 극장 모든 곳들이 이 여성 중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틀어주고 만들고 하는 시도들이 더 많이 비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팬덤 너무 사랑스럽고 관계 중심적이고 따뜻하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년물, 이렇게 남성 중심적인 작품 안에서 벌어지는 팬덤을 계속해서 귀여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것 또한 어떤 그 문화적 정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팬덤이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드라마가 발전했던 것처럼 애니메이션도 조금 더 여성 중심의 이야기에 조금 더 디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진짜 관객을 생각하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 오늘 오는 길에 너무 떨려서 캐대원 노래 들으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캐대원 같은 경우도 루미의 어떤 자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지만 결과적으로 귀마 그것과 이제 싸우고 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는 이 러닝타임 안에서 루미가 실질적으로 어떤 불편을 느끼고 어떤 차별을 받고 어떤 것을 인내하고 참고 있는지를 다뤄주는 게 진짜 짧거든요. 정말 생략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다른 두 멤버들이 이제 웃고 떠들고 할 때 그냥 벽 뒤편에서 이제 홀로 막 이렇게 몸을 감추는 그 정도로만 축약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정말 루미의 어떤 주인공으로 내세운 여성의 어떤 이야기, 자기 정체성을 받아들여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집중한다면 사실은 그 어떤 앞단의 시련 같은 걸 조금 더 보여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접목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님이 사실 굉장히 좋은 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굿즈 같은 것들이 더 여성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을 감상자가 아닌 소비자로만 맞아요. 환원시켰을 때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완한다면 좀 더 여성 중심의 서사가 강화된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조금만 더 저의 의견을 하나 덧붙이게 되면은 사실 저는 꼭 여성 중심의 서사가 강화돼야 된다라고는 또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그게 그렇지만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건 근데 개인적인 취향도 있는데 저는 여성들이 꼭 그런 여성 중심의 서사에만 환호한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그 젠더 정체성이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딱 그거를 뭐라고 특정 지을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전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년 만화를 그닥 저의 취향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좀 더 예민한 젠더적 감수성을 고찰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여성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어떤 소수를 대변하는 시청자층이 이제 앞으로 많아질 텐데 그런 것들이 애니메이션 안에 많이 투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덧붙여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냥 네. 또 약간 끊긴 것 같은데 다른 질문. 이것도 그냥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 오타쿠 문화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좀 흘러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님이 보셨을 때는 약간 일본과 국내 이 애니메이션 오타쿠 문화 그리고 팬덤 문화 이거에 좀 차이점이나 아니면 공통점이 좀 느껴지세요? 작년 여름에 되게 크게 열렸던 이런 팬덤 행사를 간 적이 있어요. 일본 도쿄로. 많은 포럼이나 아니면 박람회가 되게 크게 열리는 빅 인사이트라는 곳에서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슬램덩크를 또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에 친구들과 같이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보고 놀랐었던 거는 일단 기업 단위로 이렇게 2차 창작의 행사가 이렇게 거대하게 열린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행사장 안에
그 곳곳에 이렇게 손을 씻는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생 문제라던가 그 대규모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생 문제를 되게 즉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되게 위치시켜 놓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 치면은 코엑스 같은 공간인데 엄청 큰 전시장에서 거기 다 무슨 2차 창작 팬들만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공간이 보통 이제 이런 오타쿠 행사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뭐랄까 폐쇄적이고 뭔가 실내에서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방을 다 터놓고 이렇게 공기가 순환하도록 만들어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푸드트럭도 쭉쭉 와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국내 행사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폐쇄적이고 그냥 실내에서 우리끼리만 진행되는 행사가 오히려 한국에 가깝고 일본에서는 그것들을 그 문화를 굉장히 수용한 지 오래고 이것들을 굉장히 이제 단계별로 발전시켜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기서는 오히려 이런 팬덤 행사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 수용도가 굉장히 높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무 일상적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굉장히 발전시켜놨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일본은 확실히 한국보다는 오타쿠 문화가 더 오래 발달했기 때문에 스케일적인 면에서 훨씬 더 이제 커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원래는 우리가 하위 문화라고 취급되었던 것들 그리고 사실 2차 청작은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도 완전히 밖으로 나와 있고 심지어 푸드트럭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아주 소풍처럼. 축제를 한다. 소풍처럼 그러니까. 맞아요. 그 원래 2차 창작은요. 되게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동아리에서 보면 저기 끝에 맞아. 테이블 하나 이제 있고 저기는 가는 애들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그들끼리만 이제 친구고 외부 친구를 사귀어주지 않아. 나랑. 맞아. 사귀어주지 않아. 사귀어주지 않아 나를. 이제 그런 어떤 바운더리가 있었다면 도쿄에 갔더니 이제 완전 그런 것들이 개방되어 있고 2차 창작인데도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약간 그거보다는 아직까지 조금 더 하위 문화적인 느낌이 있죠. 좀 맞아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또 좀 생각이 난 부분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하위 문화를 즐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 말이 좀 유효한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완전 이제 오타쿠 문화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오타쿠들의 모습이 일단은 아주 학생이거나 근데 학생은 경제력이 없고 사실은 세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학생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집에만 있는 사회생활을 좀처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미디어에서 좀 그려간 측면이 있었다면은 실제로 오타쿠가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또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저는 오히려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타쿠 생활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패션 오타쿠라는 단어도 쓰죠. 오타쿠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뭐 그렇다기보다 뭔가 소비적이고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나는 오타쿠야라고 칭하는 나는 그냥 되게 하위 문화도 가벼운 소비할 수 있는 맞아 그런 이미지로서 이제 쓰는 사람들을 보고 일각에서는 저거는 이제 패션 오타쿠다. 그럴 수 라는 있겠다. 이야기가 있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진위성을 따지는 거는 사실 이렇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맞아요. 근데 어떤 맥락으로 패션 오타쿠라는 단어가 나왔는지는 또 이해가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오타쿠 문화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라이트한 팬들도 굉장히 유입 이런 뉴비들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근데 또 이제 2차 창작 얘기 살짝 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전 이 여성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대놓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조금 민망하고 약간 심연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인간의 본질을 건드린달까? 그런 것들이 또 있지만 여기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 여성들의 어떤 너그러운 사랑이 또 묻어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도 그냥 이렇게 앞뒤 다 자르고 개연성 자르고 이렇게 성애적인 성적인 어떤 장면만을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이미 장르화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강압적이고 약간 레이프 포르노 같은 그런 게 이미 그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그 문화 안에서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인 것처럼 이미 있는데, 근데 이제 여성들은 이 자기가 사랑하는 인물 캐릭터들이 그런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이제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그냥 딱 다짜고짜 그 어떤 장면만을 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강압적인 상황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 AU 그냥 하나의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창작물이 색못방이라고. 색못 방? 두 번 읊조리지만 아니 왜 그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결국 성관계를 하지 못하면 못 나가는 방인 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방 안에 갇혀가지고 이게 뭐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결국 그 방에 갇혔다라는 그 설정 자체도 강압적인 면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소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도 욕망, 어떤 성적인 욕망, 그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걸 풀어내는 과정 안에서 적어도 이 다치는 사람이 적어도 없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보호장치, 방패막을 설정으로 만드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아니 제가 아까 이제 덧붙였던 의견 중에 꼭 여성 중심의 서사 구조를 굳이 만들어내거나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방금 자연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것들이 애니메이션 서사 그리고 소비 문화 안에서 좀 이루어져야지 오히려 그게 여성을 문화 권력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태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님이랑 뭐 약간 이 녹음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좀 그래도 대화를 나눴었는데 자연님이 약간 이런 의미심장한 멘트를 하나 남겨주셨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애니메이션이기에 가능한 여성들의 활로, 이런 어떤 구절을 남겨주셨어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성 중심 이야기 했었던 게 답변이었어가지고 넘어갈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약간 보통 이제 저만 이제 자연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하나는 자연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조금 더 그냥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었다 하는 거 있으시면은 그거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저는 어쨌건 이제 영화 기자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화 산업 안에서 이 애니메이션 팬덤, 특히 이제 2030 여성들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냈었나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완전 데이터적으로. 네, 맞습니다. 실제로 2023년 그때 이제 슬램덩크 개봉했던, 제가 이렇게 미쳐 있었던 그 해에 그 1년 전체 박스 오피스를 보면은 해외 영화 기준으로 1, 2, 3위가 전부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1위가 엘리멘탈, 그리고 2위가 스즈메의 문단속, 그리고 3위가 이제 더 퍼스트 슬램덩크 해가지고 모든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극 영화가 오펜하이머. 오, 되게 쟁쟁한 대작들이 있었는데 하나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래도 잠깐만. 엄청나잖아요. 어디가? 오펜하이머면. 맞아. 다시 얘기할게요. 그때 나왔었던 영화가 아바타 물의 길도 있었고요. 오펜하이머, 그리고 존윅 4도 나왔었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마지막 회도 있었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애니메이션이 모두 1, 2, 3위를 차지했었다는 거는 어떤 맥락 같은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뭐랄까, 이 새 영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관객 성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CGV 예매 기준으로 보면은 엘리멘탈이 68%가 여성 관객이 예매를 했고, 스즈메의 문단속은 또 56%, 그리고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그 극장, 그리고 이제 배급사나
수입사, 제작사 측에서도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대중적인 것을 타겟팅하는 것보다 팬덤이 확실하게 있는 매니아들이 있는 작품들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산업적으로 유효하겠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퍼져나가면서 실제로 그 이후에 메가박스에는 애니메이션을 단독 개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죠. 룩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됐고 진격과 극장판도 맞습니다. 메가박스만 가능합니다. 목요일 날 또 보러 갑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이시잖아요. 네. 근데 또 겉에는 동시대 미술, 안에는 애니메이션을 해놓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애니메이션 단독 개봉이 하나의 어떤 산업에 살아남는 전략으로 내세워질 정도로 많은 여성들의 어떤 참여가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진다. 네네네,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스즈메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 있어요. 어떤 특이점이죠? 너의 이름과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어떤 작품들 중에서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표작을 돌이켜보면 너의 이름은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너의 이름은이 393만이고 누적 관객 수가, 스즈메는 이제 558만, 차이가 꽤 크죠. 근데 이제 같은 감독이고 같은 재난 3부작의 라인업인데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저도 이제 조명했던 적이 있는데, 수입사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했던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를, 너의 이름은 10대, 20대 남자 관객이 훨씬 더 많았다면 스즈메 운다속 같은 경우는 2030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2030 여성들 관객의 어떤 공통점, 특이점, 특성을 보면은 자발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막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이렇게 막 전염시키고 알려주고 싶어하고, 그쵸. 네. 그런 걸 버티지 못하는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판 삼아 뭔가 부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든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종합해 봤었을 때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냐면, 이렇게 수면 아래 혹은 서브컬처로서 존재했었던 것들이 수면 위로 혹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2030 여성 관객들 혹은 2030 팬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혹은 생각보다 평가절하했던 어떤 집단이 굉장히 이제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음흉하고 귀엽고 변태적인 경쾌한 이런 상상력들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산업 안에서 어떻게 연료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자연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이야기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 데이터 상으로도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가 이미 힘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2030 여성들이 아주 큰 손이라고 하죠. 그 큰 손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숫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애니메이션을 계속해서 부흥시키는 것은 산업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고 바람직하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나 혼자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설득이 이제 되고, 거기에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님은 이제 영화 기자로서 객관적인 사실, 그 팩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셨다면, 저는 미술 공부를 하니까 그냥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다 없어도 이것이 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난 거는, 되게 실존주의 철학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여기 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컵은 사실 기능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거 자체로 존재했을 때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라고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만약에 컵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그냥 종이일 텐데, 그런데 인간에게도 꼭
그 기능이 적용되는 존재인가를 생각해보면은 사실 인간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인간이 반드시 기능해야지만 존재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대답에 뭐 확실히 대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존재가 기능을 앞서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 봤었을 때 이런 데이터적인 이유들로 애니메이션은 더 부응할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즐거움, 그런 뭐 환희, 그리고 위로, 이런 에너지 이런 것만으로 그냥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좀 재밌게 살면 안 되냐? 약간 이런 좀 나이브한 의미에서도 전 애니메이션이 더 많이 확장되고 이 팬덤 문화가 더 많이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할 때 재밌잖아.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행복하면 된 건데 그냥 시장이 작더라도 그냥 하면 안 돼? 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으면 됐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더 데이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전하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자연님 오늘 마지막으로 약간 소감 얘기하면서 인사하도록 하죠. 네. 오늘 진영님의 이런 멋진 정리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정리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 애니메이션과 팬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올해 2025년 컨텐츠에서 여성들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나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좀 이렇게 저 안에서 싸운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또 진영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또 새로운 주제로 함께 자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님 또 앞으로 행보가 기대되고 그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올해나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의 계획. 내년 상반기는 아니지만 내년 중에는 제가 이전에는 지금은 이제 팬덤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또 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온라인 문화를 주축해 나가나 이런 걸 관찰하고 또 분석하는 게 관심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다 이어지네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성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힘을 분석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근데 그래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들의 모습을 이제 분석했었던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연재했던 칼럼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시 정리하고 모아서 책으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엄청난데요? 책 나오면은 열심히 저도 진짜 홍보할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님. 감사합니다.